코센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특별 영상입니다. 어제 ENS 영상 잘 보셨나요? 미래의 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것들, 흔히 이야기하는 장투죠. 좋은 프로젝트들을 잘 찾아서 저희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요, P2E 게임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메타다, 유행이다 라고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들이 또 어떤 코인이 이에 관련된 것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럼 유망한 친구들로 한 가지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게임 코인은요,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사실 너무나 유명해서 더 말할 필요가 있나 싶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동남아 쪽에서 너무나 핫한 P2E 게임입니다. 베트남의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수집형 모바일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PC로 했던 포켓몬스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턴제로 싸우는 것이죠. 엑시 인피니티는 이더리움 기반의 덱으로서 엄청난 이더리움을 소각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 3마리의 엑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화 기준으로 3마리의 엑시를 뽑기 위해선 180만원 가량의 금액이 필요하고요.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 현지에서는 이 초기 금액을 빌려주는 서비스나 초기 금액을 빌려주고 추후에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동남아권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마저도 단순 게임의 즐거움이 아니라 생계 수단을 위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죠. 현재 SLP가 게임 내의 유통보단 현금화하는 량이 많아지면서 SLP의 가격은 고점 대비 10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지난 주말 영상에서 P2E 게임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도 한번 봐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게임 코인은요,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이 역시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코인 중 하나, 코인 생존기의 특별 영상에도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게임으로서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때 디센트럴랜드 내의 카지노에서 실제 직원을 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세상을 한번 뒤흔들었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이야기드리지만 현재 지금 답을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디센트럴랜드 역시 마찬가지죠. 디센트럴랜드가 그리고 있는 큰 메타버스가 진행되기 위해선 우선 가상자산 내 부동산이 1차적으로 다 판매가 돼야 할 것이고, 더불어 이것을 즐기기 위한 유저층도 두터워야 할 것이며, 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디센트럴랜드 내에 재미있는 컨텐츠들도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디센트럴랜드뿐 아니라 여러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유망한 기업이라도 디센트럴랜드 내에 가상 부동산 수백억, 샌드박스에 가상 부동산 수백억, 이렇게 투자하기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땐 현재 거의 최전방에서 메타버스 게임을 이끌고 있는 디센트럴랜드,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매우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코인은요, 샌드박스입니다. 사실 디센트럴랜드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현재 오픈 베타 서비스 중인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와 차트적으로도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 50% 조정이 나오며 비트코인의 횡보와 함께 가격적 다지기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에이,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더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와 P2E 게임,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생각하였을 때는 충분히 오래 들고 있어 볼만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코인이죠. 지금부터는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코인은요, 갈라입니다. 갈라코인은 갈라게임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서 갈라게임즈 내에 모든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가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갈라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갈라노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21년 2월 초만 하더라도 200만원대면 살 수 있었던 갈라노드가 현재는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사실 갈라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오픈소스를 공개하지 않아 이거 스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갈라 노드로 채굴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추가로 노드를 구입할 때마다 노드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 다단계 사기는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가격을 본다면 그때 살 걸이라는 또 후회를 하는 김비트. 제 지인이 1월 말에 사라고 사실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 사기꾼으로 봤는데 이 친구가 진정한 선구안을 가진 친구였네요. 현재 갈라게임즈 내에 있는 타운스타, 미란더스 등등,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이 나올 예정입니다. 심즈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의 개발자인 윌 라이트 역시 메타버스를 위해 갈라게임즈와 손잡았고요. 더불어 레포대, 콜 오브 듀티 팀이 만든 개발진 이름만 들어봐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서바이벌 FPS 게임도 역시 갈라게임즈에서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속 말씀드리지만 P2E 게임이더라도 즐거움이 없다면 이는 언젠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갈라는 앞선 3가지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점점 갈라게임즈 내의 생태계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나올 게임에 대한 기대감마저 들게 만드는 갈라게임즈,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5번째 코인은요, 일드 길드 게임즈와 길드파이입니다. 최근 길드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드 코인이 뭐냐고요? 네, 일단 그 길드 맞습니다. 아주 큰 커뮤니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2E 게임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커뮤니티는 이제 여러 게임과 협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최근 YGG 같은 경우 8개의 P2E 게임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YGG나 GF는 무엇을 하느냐? 엑시 인피니티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초창기에 필요한 게임 내 NFT들을 대여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길드파이 같은 경우 초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더욱더 큰 보상을 주기 위해 준비 중이고, 더불어 스테이킹을 통하여 다시 다른 게임에 투자하거나 NFT 같은 다른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 활약에 대한 보상을 자체 토큰으로 보상해주고 있죠. YGG 같은 경우 최근 업비트에 상장을 하였고, 길드파이 같은 경우에 현재 OKX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길드코인 같은 경우 유저풀만 확실하게 다져진 상태라면 추가로 연결되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P2E 게임의 선택에 탁월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창기 큰 금액이 필요한 게임들 같은 경우 길드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수익 쉐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가 기존 게임들보다는 훨씬 쉽겠죠. P2E 게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겠죠. 투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해드린 것 이외에 조금 더 관련 자료를 서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코인 이외에도 엄청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는데, 다만 오늘 이야기드린 친구들 같은 경우 아주 크고 유능한 놈들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질 P2E 게임, 메타버스 시장, 현명한 투자로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